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유아임용의 전략적 합격을 위한 스퍼트 특강 오늘 개강일인데요. 자, 오늘은 선생님들께 일단 OT를 좀 전해드리는데 이 전략적 합격, 확실한 합격을 위한 스퍼트 특강, 마지막 피치를 가하는 이 스퍼트 특강에서는 정말 전략적 합격을 위한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께서 이 전략적 합격을 위한 이 마지막 스퍼트 특강은 정말 철저한 빅데이터와 통계와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진들이 함께 모여서 출제 경향을 확실하게 예언하는 그런 강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OT에서는 수업에 대한 해설은 보장하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정말 확실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분석하고 시험 문제를 예견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문제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랑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정말 확실한 방향성을 먼저 알려드리는 그런 OT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유아임용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저희 이제 이지선 유아임용 카페라든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는 최종 경쟁률 거의 한 10년치도 다 올라가 있고 최근 3년치, 4년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그래프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미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이제 경쟁률보다 훨씬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1.5배수를 뽑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 이렇게 표 이런 여러 가지들 자료들은 전부 다 최종 티어에 포커스를 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최종은 나중 일이에요. 최종은 나중 일이고 우선 1차를 붙어야 되잖아요. 1차는 실제 뽑는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좀 보시면은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이다. 14명이 선발 인원인데 지원자 수가 331명이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경쟁률은 20대 1 넘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 실질적인 1차 경쟁률은 15.76대 1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서울이 사실은 좀 치열한 지역이지만 수도권이고 이제 치열한 지역이지만은 서울 지역이니까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데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니까 조금 치열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다는 거 1차 경쟁률. 실질적인 1차 경쟁률은 지금 일단 1차에 들어야 뭐 2차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15대 1, 11대 1, 10대 1 이 정도입니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7대 1이에요. 7대 1. 얼마나 해볼만 합니까? 이 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반은 허수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공부 조금만 하면 이제 허수를 벗어나서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명단에 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쟁률이 이거 절반, 이제 이 경쟁률이 한 2분의 1 된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3대 1, 4대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서울이나 경기, 인천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모집 인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정말 한번 해볼만 해요. 강원은 또 모집 인원까지 많으니까 정말 강원 지역에 낸 선생님들 너무나 한번 정말 지금부터 마지막 스퍼트를 내서 달려보자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스퍼트 특강을 또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스퍼트 특강에서는 이런 통계적인 요소까지 다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께 이 정도의 문제를 풀려드린다면 진짜 꼭 붙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다 붙을 수 있겠구나. 미리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붙을 선생님들은 다 붙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자, 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실질 경쟁률, 요게 이제 1.5배수를 뽑는다고 했을 때 이제 실질 경쟁률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충북도 8대 1 정도, 충남도 9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북도 10대 1 정도고, 광주도 9대 1 정도. 전북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도 50명씩이나 되는데 8대 1.
자, 전남은 모집 인원도 45명씩이나 되는데 6대1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도 겨우 10대1입니다. 자, 이거는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런데 선생님들 지금 얼마나 공부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 지금 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말로 풀어서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자, 전반적인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전체 1차의 실질 경쟁률은 겨우 10대1 수준이다. 자, 그래서 이전 연도들에 비해서 크게 낮아졌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 수험생 선생님들에게 더 나은 합격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시험에 응시하신 선생님들 정말 럭키합니다. 매우 럭키해요. 왜냐하면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유아이명 시험은 앞으로 문이 활짝 열릴 거다. 그렇게 예견했는데 오직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만 그렇게 예견했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나 많은 곳에서는 뭐 유보 통합이 되니까 이제 뭐 시험 제도도 바뀌고 아이고 유아이명 큰일 났다. 그렇게 예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No! 아닙니다. 앞으로도 유아이명은 앞길이 창창합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요런 기회를, 올해의 기회를 정말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유아이명, 이제 안 되겠지 포기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저한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또 반대의 전화도 있었죠. 이지선 교수님 말 듣고 제가 준비하기를 진짜 잘했어요. 막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선생님들 정말 지금 이미 시험 접수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럭키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 달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신다면 이 낮은 경쟁률에서 선생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은 아직 많습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스포트 특강과 함께라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최종 선발 인원 1차 선발 인원이 증가했어요. 자, 최종 선발 인원으로 봤을 때 전년도는 한 279명을 뽑은 거예요. 그렇죠? 최종 선발 인원. 근데 지금은 355명. 올해 모집 정원이 355명이잖아요. 작년에는 279명이었단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것이고 게다가 올해 선발 인원은 533명이에요. 1차. 이건 1차. 1.5배수니까. 자, 1차 선발 인원이거든요. 요게 이제 최종 선발 인원이고. 자, 일단 1차에 들어야죠. 자, 1차에 들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경쟁률이 겨우 10대1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지원자 수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늘었어요. 그리고 지원자 수는 감소했어요. 일단 1.5배수를 뽑는 1차 경쟁률을 봤을 때 10대 1밖에 안 되고 1차에 500명을 넘게 모집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지선 유아명에서 제공하는 이 스포트 특강이라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이 배에 승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합격을 위한 탑 시크릿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자, 작년에 비해서 전국 평균 경쟁률의 1차 시험 경쟁률이 10대 1 정도, 최종 경쟁률은 한 15대 1 됐는데 정말 낮은 거죠. 작년에 비해서 정말 낮은 거예요. 자, 1차 시험 통과의 기회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들을 말씀을 드렸고 정말 너무너무 럭키하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낮아요. 대표적으로 몇 지역만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 경기, 그리고 이제 인천, 여기도 있죠. 근데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정말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더 이제 분석 자료를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반은 어떤 반이냐 하면 유아이명 합격을 위한 마지막 스퍼드 특강 반이에요. 자, 마지막 스퍼드를 올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스퍼드를 위한 이 특강반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다룰 거냐 하면 6대 난관. 우리가 이제 4대 난관을 집중 다루기도 했는데 4대 난관 집중 다룬 반에 이어서 6대 난관, 4대 난관을 포함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6대 난관을 본격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은
신이론, 특별히 추가된 게 신이론하고 음악이 추가됐어요. 원래 4대 난관에서 사회, 언어, 수학, 과학이었는데 여기에 신이론과 음악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최근 5년간의 출제 경향도 분석했지만 최근 5년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분석했어요. 자, 경향을 분석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경향을 분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 문제를 공개하고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짜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는 이 마지막 스퍼트 특강에서는 통계 자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것도 누가 분석했을까요?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유아교육학과 학과장단, 유아교육학과 교수진들이 분석했어요. 겸임 교수라든지, 겸임은 정말 겸임 교수라든지, 시간 강사라든지, 산학협력단 교수라든지, 이런 여타의 잡다한 교수진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유아교육학과에 자기 연구실이 있는 확실한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제대로 된 진짜 교수진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문제들이고 방향 제시입니다. 자, 선생님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출제 인력풀을 만들 때 대학 교수진만, 오직 대학 교수진만, 겸임 교수, 특임 교수, 산학협력단 교수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이름이 이상한 잡다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시간 강사급들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저희는 오직 정말 그 대학에 연구실이 있고 몸담고 있는 그 대학의 정년 트랙 교수로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풀타임 교수로서 정말 전문성을 확실하게 입증받은 그런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들이고 시험 경향성에 대한 예측입니다. 벌써 전문성이 틀립니다. 자, 선생님들 확실하게 적중하는 문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스퍼트 특강반, 이 반이 대안입니다. 자, 이 반에서는 합격선 추이나 점수 전략도 선생님들마다 이 개인 과외 반이기 때문에 점수 전략, 합격선을 추이해가지고 점수 전략도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생의 전략 노트 이런 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합격하게 해드리는 그런 반이 마지막 스퍼트 특강반입니다. 자, 이 반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이제 경쟁률도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면은 최근 그런 5년간의 트렌드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최근 5년간의 지금 요 강의에서는 최근 5년간의 출제 경향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출제 빈도 변화 추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요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역별 출제 빈도 변화 추이도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요 변화 트렌드, 시험의 변화와 트렌드를 보셔야 되겠죠. 이거에 맞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의 주요 변화와 트렌드, 그다음에 문제 영역별, 유형별 출제 비율의 변화, 이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해야지 10년 전 시험처럼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도닥 씁니까? 하늘천 따지 기본서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서 보는 거는 가부좌 틀고 앉아서 장수, 신선의 지름길이에요. 자, 장수 수험생, 신선 수험생의 지름길은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옛날에 이런 거 보던 그런 기본서 전략은 캐캐묵은 구시대의 전략이에요. 지금은 4차 산업사회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활보하는 이 시대에 지금 하늘천 따지 그렇게 하고 생겼습니까 지금? 아니 가부좌 틀고 앉아서 기본서만 보는 거는 신선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장수생 신선 되고 싶으십니까? 수험가의 신선? 유아임용 수험계의 신선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자, 선생님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수험가에 나와 있는 정설이에요. 따라서 트렌드에 맞는 확실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빨리 합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별 빈도, 중요도 정리 이거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고요. 자, 각 영역별 세부 주제별 출제 빈도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드리죠. 제일 중요한 게 예상 문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 문제 유형이 아니라 진짜 예상 문제를 드려요. 예상 문제하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정말 예상 문제 공개합니다. 이거 예상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가 진짜 많잖아요. 그거 싹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 일주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저만 따라오십시오. 합격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문제들은 완벽 적중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답답합니다. 선생님들께 이런 그 대학교 수진들이 모여서 대학교 수진들은 출제진이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잖아요. 출제위원급들이 모여서 만든 이 탑 시크릿을 공개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시험 한 달 전에. 자, 선생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선생님들 시험 일주일 전에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이 탑 시크릿을 그것도 대학 교수진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를 선생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제 말을 알아들으시고 현명하게 빨리 방법을 선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유아유명 수험계의 신선이 되고 싶으십니까? 장수생 신선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가부좌 틀고 양반다리하고 앉아갖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 응시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늘천 따지 책 넘겨서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장수생으로서 유아유명 수험가의 신선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 아파요. 그러지 마시고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정말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시험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선 추이와 점수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합격선 변화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합격선 변화를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영역별 득점 전략,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유아유명 커트라인 변화부터 좀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차 평균, 2차 평균이 나와 있죠. 근데 2차 평균은 지금 10년째 안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90점 이상. 자, 2차 평균은 10년째 안 변합니다.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차 끝나자마자 곧장 2차에 매진해야 된다. 1차 합격의 기회를 어렵사리 얻었다면 이제 무조건 고득점 해야 최종 합격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완전 90점 이상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자, 1차 평균은 좀 가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너무 좋죠. 막 이런 점수가 있었어요. 60점대에서 막 합격하고 이랬는데, 자, 2021, 2020, 2022 이때 보면은 2022가 특히 이제 좀 점수가 낮았는데 이 이후에는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제는 80점 이상이 돼야 붙는다. 평균이 1차 평균이 전국 평균이 83점 정도 됐다. 자, 그런데 2차는 계속 레귤러하게 계속 90점 이상이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거를 보신다면은 전국 평균 커트라인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자, 선생님들, 우리는 반드시 1차 끝나고 나면 2차에 매진해야 되고 1차 컷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물론 올해 경쟁률이 조금 낮으니까 조금 약간은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건 이제 문제 난이도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커트라인은 올라가는 추세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전국적 트렌드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2017에서 2018학년도까지 낮았어요. 평균이. 이렇게 낮았다가 점점 상승해가지고 2023, 2024 최근이죠. 최근에는 83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 커트라인은 계속 뭡니까? 90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2차 시험 커트라인은 항상 90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이 1차에 비해서 적으니까 1차 시험 딱 마치면 무조건 당장 2차 공부 돌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1차 동시 합격을 지향하기 때문에 2차를 풀팩으로 갖고 있는 그 학원은 저희밖에 없어요. 정말 수험가 전체에서 2차를 이렇게 풀팩으로 운영하는 곳은 저희 이지선 유아유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타의 학원들도 뭐 조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문성 있게 이렇게 완전하게 개인 가외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합격을 보장하는 곳은 유일합니다. 저희가 유일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최종 커트라인도 보시면은 최종 커트라인도 2017학년도에 제일 낮았어요. 그러다가 상승해서 2023, 2024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 경쟁률 보시면 2025 유아유명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5에서는 완전히 역대 최저의 경쟁률. 서울, 경기, 수도권 뭐 이런 데가 일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해볼만 하다는 거죠. 해볼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격의 최적의 기회입니다. 2025 유아이명은 합격의 최적의 기회예요. 그래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약 15대 1의 경쟁률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1차 실질 경쟁률은 한 10대 1이다. 이보다 훨씬 낮아서 한 10대 1 정도다. 아까 표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이때는 시험 난이도가 높았어요. 어떻게 높았죠? 종합적 사고력, 열린 문제, 서술형, 서답형 이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 커트라인이 하락해서 한 72.94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난이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 우리 이제 이 스포츠 특강 이 강의에서는요, 선생님들께서 이 높은 수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이 바뀐 추세에 맞게 다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2차 시험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2차 시험의 안정성. 자, 1차 시험에 비해서 2차 시험은 변동이 적어요. 어떻게? 90점 이상.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붙고 나면은 바로 2차를 돌입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지역별 격차가 조금 있어요.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도권하고 다른 여타의 지역들하고 격차가 조금 있지만 그 격차도 엄청나게 큰 격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1차 시험에 완전히 몰입하시고, 지금 경쟁률이 엄청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몰입하시고 1차가 딱 끝나면 2차에 막 엄청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비 전략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1차 시험 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TO가 지금 많으니까. 지금 TO도 늘은 데다가 경쟁률을 확 줄었으니까 일단 1차 시험을 붙어야 2차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1차 시험 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도 9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딱 끝나자마자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2차 딱 끝나자마자 월요일에 설명회하고 그 다음부터 쫙 일사천리로 2차를 완벽 대비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끝나면 놓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지선에게 와서 전격적으로 다시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합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들이 세우시기 어렵잖아요. 자, 요거 우리 스퍼트 특강반, 요 반에서 제가 1대1 개인과외 하면서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년간의 트렌드, 올해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돼요. 최근 3년간의 트렌드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올해의 낮은 경쟁률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합격을 노려야 됩니다. 자, 1차 준비에 지금 완전히 매진을 다 하시는데 매진을 하시는 이유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이잖아요. 이런 질 높은 문제를 마음껏 풀어봐야 되는데 이 스퍼트 특강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지 확실하게 예견해드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확실한 문제들을 엄선해서 제공해드리고 특별히 6대 난관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유아이명 시험 문제를 한번 좀 분석해 보도록 하실까요? 자, 유아이명 시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자,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출제 영역들입니다. 출제는 거의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아교육 과정 전체에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실의사 예자 다 하니까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발달 및 교수학습도 이제 무시할 수 없어요. 놀이 여기까지가 대종을 차지하죠. 자, 그러면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아교육 과정, 발달, 교수학습, 놀이지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개론보다는 이제 강론의 비중이 높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문제의 특징과 난이도,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인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자, 선생님들
가부좌 틀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 하면서 참나 옛날 조선시대처럼 과거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문제를 옛날처럼 이렇게 앉아서 신선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두꺼운 기본서를 돌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 붙을 줄 아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문제의 특성 보시면 실제 교육 현장 상황을 제시하는 대응 방법을 요구하는데 기본서에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기본서는 그냥 이론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응용을 필요로 하는 건데 문제의 특징이 뭐가 나옵니까? 현장 상황. 저희는요, 문제 지문이 전부 현장 상황이에요. 자, 이지선 유할명에서 제시하는 모든 문제는 전부 현장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걸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스퍼트 특강에서 확실하게 이거 대응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긴 지문, 현장 사례를 그대로 다룬 지문들로 승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적 지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천 따지하고 책 읽어봤자 이론적 지식만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적용 능력 평가. 자, 문제의 특징은 실제 적용 능력 평가예요. 근데 가부좌 틀고 앉아서 신선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적용 능력은 교과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현장 사례를 다룬 문제를 봐야 적용 능력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아의 발달 단계만 보통 기본서에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육 방법. 여기에 적합한 교육 방법 뭐니? 이러면 단계는 외웠는데 난 교육 방법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육 이론이나 학자의 견해까지만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기본서에서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적용을 필요로 하는 적용. 그러면 나는 이론만 외웠는데 적용은 뭐지? 뭐 다 틀리는 거예요. 시험 가서. 밤새 외웠는데 전부 막 이산이 아닌가벼 딴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분석과 자, 이게 이제 상황 분석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이거 기본서에 나옵니까 이게? 상황 분석도 안 나오고 적절한 대응 방안도 안 나오고 맨 오래된 그런 이론만 나오는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뭐지? 내가 공부한 거 이게 그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뭐 신선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자, 문제의 특징이고요. 자, 시험 난이도. 자,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자, 높은 수준의 전문성, 실제 적용 능력. 이런 게 기본서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두꺼운 기본서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학교 수준만이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A를 B에서 찾고 B는 C에 있고 D는 E에서 찾아가지고 저쪽에 나에 있는 지문과 연결시켜서 거기다 기억을 답을 써라.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 기호 찾다가 답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사고 중심의 문제는 대학교 수준만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대학교 수준이 만든 문제는 난이도와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난이도, 실제 시험에서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능력, 그 문제가 교사들, 이 시대에 교사를 뽑고 싶어하는 그 인재상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그래서 요구하는 능력이 이런 거예요. 왜냐? 4차 산업사회니까. 인공지능이 활보하는 시대니까.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실제 적용 능력을 중시하고 있고요.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또 필요해요. 그냥 연결이 또 돼야 됩니다.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단순 암기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No, 절대 안 됩니다. 뜻도 모르고 막 외우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는 이제 강아지 훈련시킬 때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존귀한, 정말 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훌륭한, 존귀한 그런 존재잖아요, 선생님들은. 근데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각 영역별로 심도 있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 암기 뜻도 모르고 외운 거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모르고 외우고 싶어서 뭐 외웁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뜻 몰라도 무조건 외우기라도 하는 거죠. 근데 이지선 유할명에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시켜드리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평생 그걸 공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선생님들 많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법 제시, 이런 능력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1차 필기 시험에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와, 진짜 선생님들 시험 문제 딱 열어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기출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것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근데 이 스포트 특강에서 미리 다 보고, 여기서 미리 다 보고 시험장에서 만나면 쾌재를 부르겠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때는 마음을 캄다운 시켜야 돼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막 너무 신나지만 캄다운 시키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저희 이지선 유아일명의 역대 합격생들의 가장 시험장에서 많이 노력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막 흥분하면은 안 되니까 캄다운, 쫙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게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가장 선생님들에게 마지막에 당부하는 점입니다. 자, 최근의 트렌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 놀이 중심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왜냐하면 학원가에서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니까.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경직돼 있는 딱딱딱딱 외우는 그게 아니에요.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 관련 문항이 증가했고 최신 교육 정책 이슈 관련 문항이 또 증가했어요. 2차에만 그런 게 아니라 1차도 다. 그래서 사실은 2차 공부부터 먼저 저희가 이제 5월달 뭐 봄에 했었는데 그 자료가 1차 공부에도 진짜 도움되는 거예요. 자, 최신 교육 정책, 이거는 학원가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육정책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맨날 당장 가르칠 거면 달달 외워갖고 딱 가르치고 신비감을 유지하면서 싹 도망가고 이런 실력 가지고는요. 최신 교육정책 이슈 관련 문항은 해결을 못합니다. 신비감만 유지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정책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거 딱 외웠는데 딴 거 질문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신비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들하고 새벽까지 만나서 막 울고 웃고 뒹굴고 선생님들이 1대1로 저한테 질문한 거 싹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거는 자신 있으니까. 최고의 전문가니까. 자, 그래서 저는 최신 교육정책 관련 이슈 말만 하십시오. 제가 얘기한 대로 싹 다 적중하지 않습니까? 정책도 뭐 모집 인원, 뭐 유보 통합 이런 거 제가 얘기한 대로 다 적중하잖아요. 그거는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대비하려면 기본서만 보는 신선 공부법, 이걸로는 안 됩니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기본서만 돌리고 있는 신선 공부 방법으로는 장수생 기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차 산업사회. 이 지금의 트렌드, 지금의 출제 트렌드에 맞게 하려면 진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그 지문, 적용, 현장 사례가 잔뜩 들어있는 그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그 문제들로 트레이닝을 하셔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 울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충분히 남았어요. 이 시간 동안에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제공하는 스포트 특강과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개인 과외를 받으신다면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대비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 전략. 심도 있는 학습. 뭘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뜻도 모르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뜻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게 만드는 그런 공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품위 있는 인문학을 가지고 강아지 훈련 과목으로 전락시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심도 있는 학습이 아니면 문제를 못 읽습니다. 지금은 이해력 중심으로 막 종합적으로 엮어서 연결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외운 거는 1점도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서술형 문제 대비 논리적 글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점위원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고 그들의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성 있는 자리가 채점위원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출제기관입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렇게 날림으로 지어진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채점 대충 해가지고 많으니까 대충 해.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리고 채점위원들도 그들의 전문성, 이름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채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송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소송이 아니더라도 책임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 대비 논리적 글쓰기 연습을 확실하게 하셔서 채점위원들이 답을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를 맞다 해주고 틀렸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넌센스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 후진국 아닙니다. 자, 따라서 아니 그렇게 학계에서 그렇게 사기꾼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 유아교육계의 전문가들의 품이고 태도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채점할 거 많다고 대충대충 뭐 키워드만 보고 대충대충 말도 안 되는 걸 맞다 해주고 그런 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논리적 글쓰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신 교육 동향이나 정책 변화를 숙지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 알려드려요. 왜냐하면은 시험 문제 이걸 다 반영하는데 수험가에서 그냥 뭐 단순하게 그 내용만 그냥 오늘 가르칠 것만 하고 외워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분들은 이 교육 동향을 몰라요. 유아교육과 국가교육과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국가교육과정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최신 교육 정책의 동향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따라서 이지선 유아임용 대학교 수준이 제시하는 이 방향이 아니면 선생님들은 이런 정책의 방향을 숙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곧 출제 방향 그리고 문제, 구체적인 문제 지문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출제 방향이나 문제 지문을 거의 그대로 드린다고 보셔도 크게 오해는 아닐 겁니다. 자, 실제 교육 현장 사례 중심. 자, 전부 사례 중심 지문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합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통합적 학습 접근이 필요한데 이거는 기본서만 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죠. 100번을 뒹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현장 사례 중심의 고급 사고력 문제가 아니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낼 길이 없습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제공하는 스퍼트 특강,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여기 최근 유아교육 개론 경향 분석한 거예요. 자, 여기 각 영역별로 자, 출제 뭐뭐가 됐는지 키워드도 다 적어놨고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났었는지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최근 경향. 자, 이게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자, 요건 이제 나중에 수업하면서 자세히 보실 거고요. 유아교육 개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유아교육 과정은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여기 기출 영역 키워드가 있고, 구체적으로 2024년에 A4번, A5번, A6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났었는지까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출제가 어떻게 됐었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알아보지도 못하겠는 표 가지고 복잡한 표 동그라미 한 개 가위표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 2024년이다. 가장 최근이니까 자 이때 났던 게 A7번에 뭐가 났고 A8번에 뭐가 났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사소통 영역에서 뭐가 났었는지를 이렇게 딱 요약해드리고 세부 문항 번호까지 다 적어놨어요. 자, 뭐 예를 들면 이 뒷부분, 뭐 음악 같은 경우에도 기출 뭐가 났었는지, 2024년에 B4에 뭐가 났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유아임용 합격을 위한 마지막 스퍼트 특강입니다. 자, 이지선 교수의 유아임용 최종 점검 시크릿 키, 그죠? 탑 시크릿을 공개합니다. 이 강의에서. 자, 대학교 수준이 제공하는 철저한 적중 요약, 그 다음에 대학교 수준이 제공하는 적중 사례 지문, 아까 보셨던 트렌드를 확실하게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요, 자, 보시는 것처럼 1대1 개인 과외로 진행하다 보니까 마지막 4주간에 확실한 학습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대학교 수준이 제공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막판 시간 관리와 학습 계획,
그리고 멘탈 관리 팁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특별히 시험 전날이나 시험장 공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이지선 교수만이 가능한 소름 돋는 적중이 가능한 이유는 이지선 교수는 현직 대학교수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고 수험가에서 유일하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유치원 임용고시 출제위원 인력풀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최근의 경향, 지금의 경향에 확실하게 적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6대 난관, 신이론, 신이론을 포함해서 사회, 언어, 수학, 과학, 음악 6대 난관을 확실하게 선생님들께 해결하게 해드리고요. 출제 예상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게 탑 시크릿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이 강의는 10월 16일 오늘 하고 내일 녹화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녹화해 나갈 거고요. 개인과의 3회도 들어 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약속해서 이제 이거 정하면 되고요. 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드리는데, 자, 요거는 이지선 교수와 함께라면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합격의 문이 넓어졌잖아요.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격생들의 비장의 무기 이런 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요약, 뭐 이제 마지막 정리 양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합격생들이 정리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비법이 담긴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틀렸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정말 제가 한 10,000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합격생의 전략 노트들입니다. 자, 여기 합격생의 전략 노트 여기도 있죠? 자, 어떻게 했는지요. 합격생의 생생한 숨길이 녹아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생의 전략 노트까지 함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합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2차 우리 이지선 유아명에서 말씀드리는 이 표 한번 보시고요. 2025 유아명은 역대 최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지선 유아명에서 제시하는 확실한 트렌드에 맞게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하신다면 가부좌 틀고 앉아서 신선 공부 방법은 지금 당장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본서 회독을 하는 장수생의 지름길 그런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지선 유아명과 함께 확실하게 탑 시크릿을 공개하는 이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역대 최저 경쟁률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이번에 반드시 합격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선생님의 합격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